예, 저는 머서의 한국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형철이라고 합니다. 머서는 1991년에 한국 시장에 진출했고 이후로 줄곧 인사조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한국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를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려왔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래 인재 확보가 큰 화두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새로운 역량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그러한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밀레니얼 인재를 잘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큰 이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혁명을 실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잘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이자 또 우리의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그 관리자 또는 경영진과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어떤 밀레니엄 세대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리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인재들이 나가게 됩니다. 실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말하지만 이직률 또한 최근에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어렵게 확보한 인재들을 이직하지 않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나 밀레니엄 세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또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일하는 방식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 기업, 특히 최근에 혁신 기업이 많이 있는 ICT 인더스트리를 보면 사실 CEO나 경영진이 이미 밀레니얼 세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에 인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영진은 유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스타트업이 대기업이 되어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탑 매니지먼트 이하 실제 비즈니스 관리자들이 이미 밀레니얼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밀레니얼 세대는 이해해야 된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냥 회사의 인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조직 문화, 그들이 관리하는 어떤 조직 운영 방식이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에 더 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쇠락했던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엄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임원진이나 경영진 사이에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를 텐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 후에 정말 그들이 뭘 바라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사의 관리라든가 인재 육성에 반영시키는데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많은 대기업에서 신세대 이해학이라는 어떤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냥 신세대는 우리랑 말투가 틀려, 그들은 SS를 잘 이용해, 이 정도 이해하고 마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정말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일을 부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스테매틱한 고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기업들도 밀레니엄 세대 없이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서가 과거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일하는 방식, 또는 과거에 생각하던 조직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경력 개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과거 세대와는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경력 개발과 직장에 임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럼 그러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활력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활력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과연 어떠한 좀 차별화된 육성과 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다양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좀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 그건 저희 머서는 2004년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던 건데 바로 어질리티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고,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써보고, 빠르게 수정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 간에서의 경쟁력의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뚜렷한 목표 하에서 그 목표를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수정해 나가고, 다행히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욕구가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과거의 세대보다
그러한 특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초이스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과거에 비해서 직장, 일하는 방식, 경력,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 등등 많은 면에서 훨씬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선택권이라는 것은 좋은 면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또는 선택을 하여야 되는 상황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직이라는 게 10년, 15년 만에 한 번 나올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다면 어쩌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매년 겪고 있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 경력 개발이나 경력 목표를 선택하는지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끊임없이 초이스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세대에 비해서 훨씬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다만 우리 기성세대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너희는 지금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훨씬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 때는 맨 땅에 헤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밀레니얼 세대와 벽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초이스에서 오는 수많은 다양한 초이스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이해하고 그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데 기업이 노력할 때 조금 더 밀레니얼 세대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원래 조직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시장에 있는 정보의 불균형, 그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이 탄생했다는 이론이 있는데 지금은 조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또 유용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해내가고 자기의 경력, 목표를 세우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정보가 가지는 의미는 기성세대와는 남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 경쟁력일 수도 있고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얼마나 많아졌고 거기에서 얼마나 밀레니얼 세대들이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조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지 조직이라는 게 어쩌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인의 전문가가 협업을 해서 일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뽑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얼리티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 혁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밀레니얼 세대가 처하고 있는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도 혁명을 볼 게 아니라 현실, 리얼리티로 보는 이미 밀레니얼 세대는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얼리티를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머서가 2017년에 한 그 글로벌 인재개발 트렌드 조사의 키워드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미 INC입니다. 즉 자기 주식회사. 밀레니얼 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개인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직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고 이후에 일에 대한 몰입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아무리 조직에 대한 몰입이 있어도 일에 대한 몰입이 없으면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세상이 됐고 그런 면에서 내가 잘하면 조직도 잘 되는 생각을 어쩌면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권한이임을 받고 그 권한이임을 바탕으로 내가 성과를 내고 또 내가 낸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라인 오브 사이트를 기업이 줄 때 이 기업은 나를 케어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경력만 육성시킬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직원들의 향후의 어떤 복리 후생을 생각하고 직원들의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기업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 INC 즉 나 주식회사를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HR, 그 다음에 기업에게 HR,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직원들에게 HR,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에게 HR을 다 따로 뽑았습니다. 저한테는 HR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사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굉장히 갈라파고스 군도입니다. 다른 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가 다르고 한국의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용인되었다면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그 다름이 용인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이유가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서 선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HR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HR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라고 뽑았고요. 두 번째 기업에게는 다리이고 바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면 우수한 성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통적으로 인재에 의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몇 명이 조직과 국가를 먹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HR이야말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나 R&D보다도 중요한 다리이고 또 바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그 밀레니엄 세대 자체에게는 저는 알렉사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이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회사가 부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인사를 잘 알고 잘 이용하면 내 경력 개발에 무엇보다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렉스한테 물어보듯이 아무 때나 물어보고 좋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개개인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부서에게는 HR의 약자를 이용해서 하이리 리즈너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인사가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인사도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필요하고 스토리는 로직이 있고 리즈너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부서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 분석에 힘을 쓰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리 리즈너블, 인사부서에게는 하이리 리즈너블이 한마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